우리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끝없이 분열하는 히드라나 천년을 사는 나무였다면 우리는 불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메바처럼 산다면 끝없이 새로운 나로 분리되면서 천년 만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바다의 국립공원에는 5천년을 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나무들처럼 생장점을 통해서 계속 분열한다면 우리도 천년을 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덫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유성생식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분열로 끝없이 번식되는 무성생식이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하고 아기가 되고 또 그 아기가 자라서 새로운 아기를 낳는, 그러면서 우리는 사라져 나가는 그런 유성생식의 과정이 죽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유성생식 종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면 왜 지구의 대부분의 종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런 유성생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성생식이 종의 큰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성생식을 하면 유전자들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할 때 패를 섞죠. 유성생식은 자연이 섞는 패라는 것입니다. 패를 섞으면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오는데, 좋은 것이 나오면 종이 진화를 하고 나쁜 패가 나오면 멸종하게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좋은 패가 나오기도 하죠. 인간의 언어나 지능 같은 것이죠. 이런 좋은 패를 통해서 종이 사멸하지 않고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점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유전자에는 손상이 옵니다. 그럼 이것을 고쳐야 하는데 유선생식을 하면 틈틈이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품이 고장난 자동차 2개를 모아서 조합을 하면 완성된 하나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또 몸에 들어온 기생충이나 쌓인 돌연변이를 단번에 털어내는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버그가 쌓이면 그냥 또다시 포맷을 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유성생식의 결과이고, 유성생식은 종 전체를 볼 때 종을 강하게 해주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생로병사의 근원을 찾느라 오랜 수행을 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로불사는 유성생식의 결과입니다. 개체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경쟁하고 때가 되면 죽는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갓 태어난 싱그러운 아이의 살결을 보면 우리가 비켜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부터 죽음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동물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죽음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인식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숭이는 자기의 새끼가 죽은지를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면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냥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서 어미개도 새끼가 죽으면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어미개는 새끼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줄 몰라서 며칠을 맴돌다가 결국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죽음을 화학적 변화, 즉 냄새로 인식을 합니다. 냄새가 나면 그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반대로 포식자나 스카벤저들은 죽음의 냄새를 맡고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죽음을 냄새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자기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거울을 보여주면 강아지는 거울 속에 있는 게 자기인지 잘 모릅니다. 오래 사람과 살다 보니 거울 자체에는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 안의 것이 자기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아이의 코에 무엇인가를 묻혀서 거울을 보여주면 아이는 아이쿠 하면서 얼른 그것을 지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미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거울에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아의식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고는 이게 되는 동물은 침팬지나 코끼리, 돌고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나 코끼리, 돌고래는 자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코를 파는 이 침팬지는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러 테스트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2살이 되어야 자의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600만 년 전 선조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정신세계는 아마도 강아지나 원숭이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최초로 도구를 만든 호모 하빌리스도 굉장히 똑똑했겠지만 자기가 누구라는 자의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유인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의식이 나타난 것은 호모 에렉투스 시대부터였을 거라 합니다. 마음의 자의식이 나타나자 이제 죽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테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뭐가 묻은 사진을 하나 찍어주고 곧 뽑아서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4살이 넘은 아이들은 이 사진을 보고 윽 하면서 자기 얼굴을 만집니다. 아까 사진 찍은 나와 지금 사진 속의 나를 연결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2살, 3살짜리 아이들은 잘 못합니다. 4살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4살이 되어야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사건을 겪은 나와 오늘의 사건을 겪은 내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기억을 쌓으면 이제 온전히 나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자전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를 처음 갔다든지 프로포즈를 처음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4살이 되면 우리는 이런 자전적 기억들을 엮어나가면서 시간을 관통하는 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가 자기가 입양한 날과 주인이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나는 그런 자전적 기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모든 마음은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기억과 어떤 느낌이 혼재하는 바로 현재에만 묶여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도 아마 4살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간적 자아가 생긴 인간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생깁니다. 기억이 연결돼서 차곡차곡 쌓이니까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1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인간에게만 생깁니다. 인간은 드디어 자기 성찰을 시작하고 과거와 미래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정신전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오는 보편적인 것, 또 한 번 오면 돌이킬 수 없는 것,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그것을 나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10만 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지구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진화 과정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비슷합니다.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깍꿍놀이 같이 잠시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죽음은 멀리 떠나는 것, 또 움직일 수 없는 것, 오래 잠자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것, 한 번 생기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이에는 아빠가 죽으면 슬퍼하지 못합니다. 그저 엄마를 따라서 울 뿐입니다. 그런데 5세가 넘으면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것,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이게 자기에게도 온다는 것을 모르고 노인에게만 오는 줄로 알고 있죠. 9살이 넘으면 이제 죽음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 엄마도 아빠도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도 죽음을 슬퍼할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사진은 인도 자팔푸르라는 곳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 원숭이는 새끼가 죽은 줄 알고 엄청나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새끼는 죽은 것이 아니고 깨어났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어미는 이 순간에 매우 비탄해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죽은 새끼를 보고 시신을 정리하는 듯한 그런 침팬지의 사진이 발표돼서 학회를 놀래키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지에도 보고가 되고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죽음을 애도하는 종은 인간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은 죽음을 애도하기 시작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 증거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찾아 헤맸습니다.
죽음의 증거는 무덤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겠죠. 콜롬비아 대학의 랄프 솔레키라는 고고학자는 이라크의 쿠르드이스탄 지역의 샤니다르 일대에서 고대 동굴 유적의 발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네 번째 동굴에서 놀라운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남녀와 아이 유골들이 정성 들여 안장되고 주위에 꽃가루 덩어리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6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들의 유적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5만 년 전까지 호모사피엔스와 같이 살다 사라진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종입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년 전 네안데르탈인들은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그 주위에 꽃을 놓으면서 슬퍼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최근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꽃이 설치류가 옮겼다는 주장도 있고 꽃이 아니라 약초 같은 게 아니었나 하는 설도 있죠. 저는 그 솔레키의 꽃 매장 이론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케냐에서는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가 최초로 애도를 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판가야 사이디라는 곳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유골인데요. 이 유골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들이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재건을 했는데 재건하고 보니 2살에서 3살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태아 자세로 웅크렸고 무엇인가 가죽 같은 것으로 싸고 벽에 같은 것으로 머리를 받쳐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 부모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7만 5천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이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슬퍼하기 시작한 것은 10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초기의 호모사피엔스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알고 애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